사이버 테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테슬이라고 하면은 이제 Teaching English to the speakers of other language라고 합니다. Teaching English to the speakers of other language.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하죠. 그래서 사실은 석사 박사 과정입니다. 근데 감히 테슬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요즘 단기간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테슬의 그 원래 정의에 충실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뭐 형식적인 커리큘럼인지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 방대한 양을 다루다 보니까 특색이 없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저희 쑥쑥 테슬은 네, 조금 마이크를 좀 잘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어떠세요? 좀 낫습니까? 글자 써주세요. 지금 몇 분이 마이크가 좀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랬거든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했는데요. 더 크게 들렸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그럼 소리를 좀 크게 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잘 들린다는 분이 있고 아니라는 분이 있는데 그걸로 봐서 본인들의 컴퓨터를 한번 이렇게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목소리는 크게 좀 내볼게요. 목소리가 잘 들려서 제가 크게 말하면 좀 괴로우신 분들은 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일반적인 테슬은 그러하고요. 우리 쑥쑥 테슬은 특성이 이러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쑥쑥은 물론 중등까지 하고 향후 고등학교, 대학 수업까지 다 아우를 영어 그 교육 사이트로 발전할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를 찾는 분들 또 우리 쑥쑥에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는 유아 초등입니다. 유아 초등 지도. 그래서 쑥쑥 테슬이다 라고 할 때는 유아 초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지도법입니다. 네, 유아와 초등 아무래도 저학년까지가 많이 가장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관심을 보이고요.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러나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초등 고학년까지 아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그 많은 학습 자료가 그 유아와 초등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그 대학에서 오래 있었고 훈련을 대학 교수가 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론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이런 칭찬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 복잡한 이론을 참 쉽게 설명해 주시는군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도 이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문화센터를 뭐 격화시켜서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어떤 그 영어 교육 수업과는 좀 차별화돼서 이론적 어떤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자꾸만 그런 쪽으로 자주 갑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이론 수업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실제 우리 아이와 또 실제 학생을 가르칠 때 교사로서 필요한 점을 자꾸만 짚어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과제나 우리가 실습을 보이는 것은 실제 아이와 수업해보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두 개가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잘 조합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쑥쑥 테슬은 유아 초등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저의 습관상 이론 얘기가 자꾸 들어가겠지만 거기에서 실제와 연결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런 과제가 나갈 거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 쑥쑥 테슬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왜냐? 이제 요즘 영어 교육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지껏 받아온 영어 교육을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20년, 10년 영어 공부해야 말 한마디 못해 뭐 이렇게 붙이는데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다면 읽기가 최선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다면 실제 원어민과 마주하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접하고 그 언어가 실제 사용되는 환경에 있어야 되는 것이 최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수업을 단시간 받는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훌륭한 영어 스피커가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우리의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타고난 업보인 북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10년, 20년 받는데 10년, 20년 동안 배운 영어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슈퍼마켓에 가서 몇 푼짜리 물건을 사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궁극적으로 비록 읽기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할 때는 차선책인데 그러면은 그 차선책이라고 해서 의사소통에는 다소 그다지 훌륭한 방법이라고 차치해 버릴 것이냐. 그런데 중학교만 가면은 우리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아이들이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적을 받는 영어는 또 의사소통 중심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우리로선 가장 큰 숙제죠. 또 하나 이 숙제가 어려운 이유는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의사소통을 잘하게 이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는 아이들은 또 생겨납니다. 일찍 학원을 학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뭐냐면은 또 아까 받았던 비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서 자, 지금 제 얘기가 너무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아까 의사소통 중심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중심을 보자면 리딩이 최선책은 아니다라고 제가 솔직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놓고도 사이버 테스트는 읽기 중심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실망스러우실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다면 외국인과 늘 직면해서 말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 방법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렇죠?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안 되고 그거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차선책인 읽기에 대해서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다가 보면 의사소통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읽기 자료를 택하고 어떻게 읽힐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만 가면서부터 읽기 쓰기가 문법이 들어와서 성적이 나올 때 이것까지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읽기 중심법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고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합니다. 몇 배라는 말이 좀 모호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몇 배는 시간의 길이를 뜻합니다. 오래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책만 읽는 것이 읽기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읽기가 요즘은 굉장히 멋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우리가 그 교재식의 그러니까 위에 그 간단한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문제 풀고 이런 식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그 아름답고 예쁘고 재미있는 영어 동화책이 있고 거기에 CD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워크북이 거기에 다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절히 잘 활용하면 의사소통도 시험 영어도 가능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탕이 읽기이기 때문에 읽기가 잘 되어 있으면 궁극적으로 성적도 좋다는 얘기죠. 이건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쑥쑥 테스트의 목표를 읽기 중심이고 유추동 중심이라고 범위를 상당히 좁혔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를 저와 몇 개월씩 하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 공부가 마치고 나면은 그 영어를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드리면 쑥쑥 테스트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유아, 그 다음에 초등을 대상으로 영어 지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읽기를 중심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듣기, 쓰기, 나아가 말하기 지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가시나요? 졸리시지는 않으세요? 제가 화면을 좀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졸고 계신가 아닌가? 나 똘똘하게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질문이 있으면 밑에다가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반영해 가면서 수업을 하겠는데 지금은 제가 좀 이 화면을 보는 게 익숙지가 않네요. 여기 학생 그 출석 명단도 있고 대화도 나오고 화면도 있고 그다음에 더러 화이트보드로 옮겨가면서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잘 하지 못하는데요. 자, 교재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 건가 하는 질문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화이트보드로 들어갔습니다. 자, 수업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매주 그 2시간 화상 강의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 핸드아웃을 다운로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모임터가 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임터에 들어가면은 미리미리 수업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아서 인쇄를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모임터의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정책에 의해서. 그 댓글과 게시글, 로그인을 많이 한 사람한테 모임터 가입이 허락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로그인 10번, 댓글 5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활동을 안 하시고 글만 쭉 읽으셨던 분들은 부지런히 일주일 사이에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아웃이 주 교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이전의 것을 이렇게 짚어서 다시 보기도 하는데 매주 그때 것만 갖고 계시면 그 전에 걸 한번 다시 복습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잘 떠오르지가 않으실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주 교재는 제가 쓴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매주 올려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가 있습니다. 부교재는 교실 영어 표현 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그인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각자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쑥쑥몰에서도 있습니다. 한번 지금 이미 테슬 수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다 나갔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미 구입을 하셨군요. 네. 자, 그걸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부교재이니만큼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주교재에 관한 수업을 하고 또 제가 뭐 동화책을 읽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기 한 10분 전쯤 이렇게 한 유닛씩 나가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중요 표현만 이렇게 저는 읊어드립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숙제를 하셔야 되는데 숙제는 간단합니다. 그 워크시트를 제가 만들어서 모임터에 올려드리면 그걸 다운받아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임터 얘기는 제가 미리 했습니다만, 자, 모임터가 개설이 됩니다. 이곳은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좋게 말하면 의사소통, 쉽게 말하면 수다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그곳에 들어가서는 그 게시판에서는 하지 않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게시판에서는 하지 않았던 얘기도 그곳에서는 아주 친근하게 주고받기 때문에 모임터 생활이 아주 즐거운데요. 이 사이버 테스트를 하시는 분만 들어올 수 있는 그 모임터가 개설이 됩니다. 자, 그곳에서 그런데 그게 수다 떠는 게 주 기능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름에 각각 방이 열려 있을 겁니다. 16명의 이름이 다 하나씩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숙제를 차근차근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곳에 올라온 숙제를 보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임터가 수다를 떨 수 있는 의사소통을 가장한 그 숙제 확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숙제를 성실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실에서 모여서 하는 수업에서는 제가 시험을 내서 맨 마지막에 시험을 평가를 하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숙제를 꼬박꼬박 제출하시는 걸로 평가를 해서 수료증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터에 숙제 올리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혹시 그 파일을 저장을 했다 올리고 이런 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 주변에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한테 물어서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모임터를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웹이 보이십니까? 제가 웹을 클릭했는데 우리 쑥쑥 화면이 보이시지요? 조금 전에 보셨습니까? 네, 제가 웹 쑥쑥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쑥쑥 이 화면을 보시면 여 위에 모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네, 모임터를 검색하는 여기 검색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어떻게 치시면 되냐면 자, 글자를 전환하고 사이버 테스를 영어로 치나? 네. TESOL 하고 쳐서 검색을 하시면 네, 이렇게 사이버 테슬 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자,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기 가입 신청을 누르시는 겁니다. 오늘 끝나고 곧바로 가입 신청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공지 게시판에 이미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핸드아웃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습 자료에 1학기 수업 목차만 현재는 올려놨습니다만 이렇게 미리 이 학습 자료방에 핸드아웃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 핸드아웃을 클릭해서 다운받아서 인쇄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자기소개를 하라고 방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보여요? 이제 보여요? 네. 제가 이게 동시에 이게 보면서 안 돼가지고 네 자기소개를 하도록 맞습니다. 정혜원 아직 그 정혜원 이상만 이용하셨다는 팝업이 뜬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댓글과 그 게시 그 로그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드나들으면서 몇 개 안 됩니다. 그걸 따라서 그 자격을 마련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아직 제가 요런 방을 개설하면서 정회원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여러분은 아무도 가입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너무 바쁘셔서 자주 들어오질 못해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우리 숙소 리더스에 전화를 해주시면 여러분 아이디를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댓글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만 학습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승인이 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누구입니다 하면서 아이들 사진도 좀 올려주시고 공부에 대한 각오, 계획, 어디에 사시는지 그런 것 좀 잘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서로 친근하게 되실 수가 있겠고 또 지금은 아직 여러분 이름으로 방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만 일주일 후에는 보면은 여기에 그 가음만 명돌만 하면서 자기 방이 주르륵 다 열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방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미 지나간 축소테스트 2기 방을 보면 이렇게 이름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이렇게 열면 거기에 자기 숙제를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화이트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신호해 주세요. 지금 금방 모임터 설명한 거 다 이해를 하셨나요? 네, 지금 팝업이 뜬다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지금 회원 가입이 된 사람은 가입 신청 벌써 하셨어요. 네, 조금 이따 들어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승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익숙하시니까 그런데요. 자, 와이파드로 다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모임터까지 설명을 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수료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결 보겠습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이유 없이 결석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강을 한번 하긴 하는데요. 수업을 빠짐벌이를 위해서 보강을 하루 해서 그동안 수업을 쭉 훑어보긴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석을 몇 번 안 했다. 그러면 그거를 규정으로 정해서는 않았는데 우리가 12회, 오늘 포함해서 12회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을 서너 번 연속적으로 쭉 계속 빠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정책은 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는 이제 상세히 그 학습 자료방이나 공지 게시판에 올라가겠는데요. 매주 부여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매주 부여되는 숙제는 뭐냐면 교실 영어 표현 사전에 대한 영어. 근데 이거를 필수 숙제는 아닙니다. 자, 이것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실 영어 표현 사전 맨 밑에 있지요. 교실 영어 표현 사전 워크시트이 매주 올라가는데 매주 주어지긴 하는데 12주간 한 7개 정도 완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개를 다 하시란 말씀은 아닙니다. 왜? 12개를 꼬박, 그러니까 오늘 수업 빼고 11개를 꼬박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리뷰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은 그 수업 자체를 묻는 주관식 질문이 한 3개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그냥 기억해서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책을 펼쳐놓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숙제는 매주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읽기에서 유창성이란 무엇이며 유창성을 훈련할 경우에 어떠한 그 장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올리면 여러분은 그 교재를 살펴가면서 그걸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 문단 정도로, 그러니까 대여섯 문장으로 정리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숙제는 매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필수 숙제이고요. 네,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첫 학기의 가장 큰 필수 숙제는 그림책 리더스 챕터북 포함해서 30권에서 50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읽고 글의 종류를 파악을 해야만 아이들한테 어떤 책을 보여줄까 아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0에서 50이라고 한 이유는 30권, 12주에 30권이니까 많지 않습니다. 30권을 읽으실 분들은 그냥 나는 초보고 아이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수업을 하려고 이 수업을 배운다 하는 분이시고요.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고 싶다라는 분은 50권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50권이 안 됐다고 졸업을 안 시키지는 않습니다. 일단 30권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권 하면 많아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전 예전에는 100권 읽기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제가 관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리뷰를 한다는 것이 좀 버겁기 때문에 제가 권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에서는 100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저 사람이 인심을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착하게 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림책, 아주 자기가 잘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하나 택하셔서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은 막 현란하게 여러 가지 도구를 보여주는데 그 책을 아주 재미있게 아이가 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읽기입니다. 우리가 read aloud라고 해갖고 이게 modeled reading이라고 해서 읽기 지도법 중에서 교사가 읽어주는 방법인데요. 그것을 여러분 각각 그 장진 방에서 읽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그 순서를 조금 이따 정하겠습니다. 요것은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는 그 내용과 관련지어서 프로젝트로 3가지 숙제를 주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창성을 배웠다 그러면은 텍스트를 큰 소리로 3번 읽고 그래프를 그리기라든가 또 무슨 다른 어떤 그 관련된 숙제를 하고 나면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그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3가지를 주어주는 것 중에서 1개 내지 2개를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서. 그 1개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까 30권 읽으시는 분처럼 그냥 편안하게 수업하실 분은 1개 하시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2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나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요거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갑자기 너무나 많은 숙제가 주어질까라고 고민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그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하고 그 교사로서 가장 훌륭한 건 뭐냐면 목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범을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아이고 꼬맹이가 들어와서 매달리는군요. 저 열심어묵님. 네.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이 항상 너무 이론적이지 않나 라는 걱정을 제가 항상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과제를 스스로 해보면서 실습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세요. 처음에 숙제가 너무 마음 내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능히 하실 만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여기 몇 개 올랐어요. 수업 녹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네, 열심어묵님 아기 너무 귀엽다고 지금 글이 올라오고 있네. 네, 본사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모임터가 그 댓글 9개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댓글 9개 금방 다실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보면 좋은 글 많이 있어요. 댓글을 좀 달고요. 근데 요즘 그 댓글 다는 것 때문에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클릭해갖고 그 꺽쇠 2개 올려놓대요. 이렇게 웃는 스마일 마크 보여줘놓고 댓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라도 해서 9개 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도저히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 그 아이디를 풀어서 들어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마이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영돌맘. 네네. 아, 1, 2학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급, 중급 3번 나눠져 있지 않고 이번에 1학기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되니까 대략 끝나는 건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주씩 2번이고 그쪽은 9주씩 3번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더 좀 이득이 되죠. 그쵸? 그쪽보다 조금 기간도 짧고 비용도 조금 싸고 그렇죠.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지연지우맘 질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가은맘 잠깐만요. 네, 무슨 질문이세요? 1학기 듣고 수료증인, 네, 1학기 수료증이 나갑니다. 세션 1이라고 해서 수료증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세션 2라서 네, 각각 수료증이 나갑니다. 그거는 자격증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건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네,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그렇죠. 들어야 자격이 가능하죠. 네네. 왜냐하면 12주 만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대치동에서 10주간 하루 3시간씩의 수업을 커버해 봤는데 굉장히 힘에 겨워 하시더라고요. 기간이. 그래서 12주로 2번. 초급, 중급, 공급도 마찬가지로 그 세 과정을 다 들으셔야 자격증을 볼 수 있으니까 각각이 수료증이 나가고요. 그 세 과정을 다 수료하신 분이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버 테스트는 1학기, 2학기를 다 들어야 그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료증과 자격증을 구분하셔야 돼요. 네, 수료증은 과정을 마쳤다는 자격시험을 보셔서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다 들었다고 해서 자격증이 나가진 않습니다. 수료증이 나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졸업장은 나오지만 교사 자격증은 또 시험, 물론 우리는 사범대는 나오지만 일반 대학 학생들은 대학 졸업증만 나오고 교사 자격증 하려면 다른 수업을 듣는 것처럼 이것도 수업을 들었다는 수료증은 과정을 마치면 나옵니다. 그러나 자격증이라고 된 것은 일정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격증은 그냥 볼 수는 없어요. 수업을 들은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테스트는 3개 과정을 마쳐야 자격증을 볼 수 있고 이 수업은 1, 2학기 수업을 마쳐야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에요. 네. 네. 테스트 자격증이라고 해서 나갑니다. 쑥쑥 그 영어교육연구원 발행으로 해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세요? 네, 허숙님 잠깐만요. 네. 질문하세요. 한 주 정도 쉬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학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1학기를 들어야만 그 자격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학기와 2학기에 구분되는 가장 큰 선은 이렇습니다. 1학기는 소리가 중요한 수업에 초점을 둡니다. 유창성, 파닉스, 스토리텔링 그런 쪽으로 중심이 되고요. 2학기 수업은 사실은 조금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해에 치중을 둡니다. 독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미를 추구하는 작업 쪽이죠. 그래서 그쪽은 책 수준도 조금 높아집니다. 근데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2학기 수업을 못 듣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아일린 어디 있나? 네, 여기.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거 역시 온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저희가 시험 그러니까 1, 2학기 마치고 나면 모임터에 안내를 해드려요.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보는데 그 일정 점수가 돼야 붙게 돼 있고요. 떨어지면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 다시 보실 때는 문제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준을 갖게 시험을 여러 세트 출제해 놨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두 번째 볼 때는 다른 시험 문제가 또 나오지만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국에서 보실 수 있도록 갖춰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실 때 공부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네, 모임터에 가입하시는 거겠죠? 네, 모임터에 가입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문자로 전달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가입 승인이 오늘 바로 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여기저기 유아 게시판, 초등 게시판 다니시면서 댓글을 좀 다신 다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